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시작하여 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입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지입 차량이라는 것은 물동량을 필요로 하는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화주, 물동량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화물 운송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기한 상태인 물류회사, 화물 운수업을 하려는 사람, 이렇게 3자 간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화물 운수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물류회사에 구비되어 있는 화물 차량을 일자리와 함께 구매하여 일을 하게 되는, 그때 구매를 하는 차량을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물류회사와 화물 운송업을 하려는 사람과의 계약이 성립되면 화물 차주는 지입 차량 분양 금액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입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지입 차주는 화주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물류회사와 지입 차주와 계약한 금액을 화주가 지입 차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물류회사로부터 계약했던 일정 금액을 월 단위로 받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화주가 직접 지입 차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든 물류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경우이든 다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각각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제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두 번째, 무제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세 번째, 능력제 또는 탕발이로 지급받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완제. 완제라는 것은 월 일정액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소모 비용을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무제. 무제는 월 일정액만을 지급할 뿐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도로비, 이러한 것들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그러한 소요 경비들은 지입 차주가 알아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능력제 또는 탕발이. 여기서 쓰이는 탕발이라는 용어는 화물업계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무제 지급 방식과 능력제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제 지급 방식은 화주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은 능력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제와 무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무제 지급 방식이 월 단위로 지급을 받는 데 반해 능력제는 건별로 지급을 받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입용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입 차주가 화물일을 그만두려고 화물 차량을 팔려고 해도 차량 자체만 팔 수 있을 뿐 번호판은 다시 물류회사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을 판매한다면 차량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 매매가 가능하지,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만 매매가 되는 형태는 극히 드문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차량 자체의 재산권,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류회사에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입 제도라는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사항에도 불구하시고 지입 차량을 꼭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발품을 파시고 2번, 3번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입 차량을 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당할 거야 라는 그러한 각오로 시작을 하시지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게도 화물 물정이나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물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깊이 들게 한 회사는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지입 차량은 추천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